본의 아니게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또 특히 군대나 어떠한 조직사회에 깊이 복무 중인 사람들은 지나간 그 선거에 얼마나 많은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라고 외쳐도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또 했나 보다, 예전에도 그러더니 또 했나 보다, 에휴 쯧쯧쯧 이렇게 하고 지나가십니다. 부정대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와서 따지겠죠. 왜 부정대선이 아닌데 왜 그래? 우리 박근혜가 뭘 잘못했다고, 왜 감옥에 보내자고, 왜 그래? 라고 따질 겁니다. 따지는 분이 없어요. 여기서 8개월 동안 집회를 하고 지난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박근혜는 가짜 대통령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와서 따지질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부정선거였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페프시민연대 정의와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책임은 폭로 또는 고발에 그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전형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요. 비록 소수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자꾸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착하게 되는 건 사실은 세월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로 가장 먼저 사대문 안에서 처음으로 대한문에서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유족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서명운동을 하고 그 서명지를 유족들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몹시 괴로웠어요. 지금 유족들의 투쟁이 몹시 어려워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관련된 다양한 투쟁들이 어떤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 돼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4월 16일, 17일 당일 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만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손잡은 저 움직임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게 될지 짐작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한치도 우리들의 예상과 우리들의 우려와 어긋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문구를 써놨어요. 그건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우리가 달았던 리본과 똑같은 색깔입니다. 2009년 5월 23일 시민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한 전직 대통령을 잃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뒤 천안함 조작, 부정대선,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에 또 똑같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노란 리본을 달아요. 그리고 지금 불과 몇 달이 지났죠? 5, 6, 7, 8, 9, 5개월 지났습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월호를 잊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월호 참사 때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을 볼 때 이건 잘못되어 있구나. 다시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시민이 힘을 갖고 시민의 주장이 힘을 갖고 시민의 목소리가 힘을 가졌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의고 여러분들이 상식입니다. 세월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세월호 유족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실탈당하고 빼앗기고 있어요. 매일 40명에 가까운 자살자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죽겠다는 자살자들은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살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말로는 가능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일부 문인들, 버지니아 울프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마치 주체적인 인간인 척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4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로 사실은 뭐 얼마입니까? 5개월이면 150일 곱하기 40 해보세요. 수천 명입니다. 1년이면 15,000에 가까운 죽지 않아도 될 우리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고 2만 3만의 유족들이 매일 생산되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잃었으니까 너무 불쌍하고, 자살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었으니까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 유족들은 뭐 신경 쓸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최고의, 사실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에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하나가 있어요. 우리보다 자살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적어도 그 중에, 아주 무식하게 비율을 들어서 적어도 그 중에 절반은 안 죽어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회적 타살자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께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웠다면 그 첫 번째가 부정선거를 저지른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면서 유족들이 지금까지 해낸 일은 딱 하나,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진짜로 만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세월호 광화문 집회를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님 하다 보니까 대통령님 뭐 해주세요 라고 한 뒤쪽에 요구 조건은 다 잊어버려요. 남는 건 대통령님만 남습니다. 어느 순간 박근혜가 우리 대통령인가 봐. 애들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 유족들도 대통령님 하잖아. 대통령님 맞아가 됩니다. 법정에서 한영석, 김필원 두 대표께서 부정선거다, 대선은 무효다, 재판정에서 법률로 가려달라라고 요구할 때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부정선거면 야당이 왜 가만히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문재인이 침묵하고 야당이 침묵할 때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지난 선거가 엄청난 명확한 증거가 쌓여있는 부정선거임에도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문제 없었나 봐 하고 지나가게 되고, 세월호 유족들께서 박근혜는 감옥으로 힘차게 외치지 못할 때 박근혜 아무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시민들이 뜻을 가지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투쟁을 할 때 가장 두려운 적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반역의 시간과 맞서 싸우는 횃불시민연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블랙스완이 힘찬 연주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도 미안함을 느끼실 때 여러분들께서 힘내시라고 힘찬 음악과, 그리고 지금까지